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국내 주식 정보 더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연말 거래량이 좀 많이 줄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성탄절 휴일 이후에 개장한 뉴욕 증시도 보니까 또 거래량이 좀 많이 급감했죠. 네, 예. 뭐 우리나 미국 쪽이나 거래량 급감하고 앞서 뭐 또 양자 컴퓨팅 쪽에 급등을 갖다가 이제 또 소개를 했습니다만 굿모닝 마켓에서도 그걸 갖다가 이제 테마로 이제 규정을 했죠. 약간 뭐 그런 성격은 없잖아 있는 것 같고. 네. 글쎄요. 우리나라도 가는 데마다 공실은 많고 자영업자 힘들다는 뉴스만 이렇게 보이고 있고 심지어 미국도 하와이가 뭐 호텔 예약률이 절반도 안 되나 봐요. 아, 지금 예, 그런 시기니까 뭐 하기야 우리가 이 환율에 어떻게 달러 바꿔서 하와이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가까이 동남아나 가야지. 아니 저희 방송 전에 그 달론 환율 추세를 봤잖아요. 네. 차트를 봤는데 시장이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달론 환율이 우상향 추세예요. 계속해서. 환율이 그냥 예. 그렇죠. 큼지막한 어떤 저항선을 뚫고 나니까 그냥 거침없이 올라가는데. 네네. 예. 뭐 시장 지금 미시적으로 뭐 어떻다 하루하루 등락보다도 이제 연말이고 또 1월을 맞고 있으니까 그러게요. 큰 줄기를 한번 짚어봐야겠죠. 오늘. 네, 오늘 네. 저희 채널에 처음 모셨습니다. 주식왕 찐쌤 채널 김진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찐쌤. 대표님,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잠시 한번 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본인 소개를. 네. 네. 저는 이름 김진이라고 하고요. 네. 작년 말까지는 프랍 트레이더로 증권사에서 보유 자산을 운용하는 프랍 트레이더로 생활을 했습니다. 프랍 트레이더만 한 21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꽤 많은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네. 아마 저보다 더 오래 한 프랍 트레이더는 없었던 거로 그러시겠네요. 네, 그런 네.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은퇴하고 제가 주식 시장에 좀 받은 혜택이 많아서 네. 많은 분들께 좀 공감하고 같이 뭐 고민하고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유튜버를 시작을 했고 이제 한 1년 정도 된 방구석 유튜버입니다. 구독자 수 21년간 얼마나? 프랍 트레이드를 하셨다. 네. 그러니 무슨 뭐 방카에서 아니면 작전 지휘관들 이렇게 별 달고 이렇게 야야야 이렇게가 아니고 그야말로 참호에서 이렇게 뭐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총재비로 소총수로 막 진짜 대단히 그거 하셨네요. 뭐 현물 선물뿐만 아니라 옵션까지도. 파생 상품도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해외 주식 같은 경우를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아마 네. 해외 주식 투자한 증권사가 아마 제가 처음이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조금씩 확장되다 보니까 예. 이제 커머더티까지 막파되는 한 3년 정도까지는 어허. 총괄하다가 이제 제가 다 한 건 아니고 이제 밑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 네, 네, 네. 있으니까 예. 총괄하면서 프랍데스크 운영하다가 은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시장 상호 간의 어떤 상관관계나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은 이렇게 가겠다도 이제 그냥 뭐 감각적으로 다 체화되셨을 것 같고 지금 한 유튜브 한 1년 하시면서 아마 구독자분들이나 이렇게 같이 소통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1년 되신 거 치고 구독자 수가 엄청 많은데요? 네. 아니 1년 되신 거 치고 구독자 수가 지금 제가 체크해 보니까 지금 2만 명 가까이 돼요. 지금 보니까. 이거 많은 겁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렇죠. 많은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우리 정민 앵커도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해서 구독자 늘리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 같다가 본인도 잘 알기 때문에. 저 지금 근데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직업적 투자자였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프랍 트레이더는 개인 고객들과 만날 접점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언어나 제가 사용하는 시각이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좀 간극이 있는 것 좀 같더라고요. 생소하시거나 예, 그래서 어렵죠. 네. 그래서 열심히 친해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친절하게 또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예. 요즘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떻게 판단되세요? 일단 뭐 미국 시장 그냥 계속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연말 장세. 네, 네. 저는 지난밤에
미국은 장이 열렸지만 유럽은 또 박싱데이라고 휴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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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럽 투자자들도 주식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많이 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또 놀러 갔다. 그러니까 그냥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거는 당연한 흐름이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반장이었는데 네. 산타 할아버지가 미국에만 선물을 막 주고 그렇게요. 다른 나라에는 하나도 안 주고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좀 시작 출발할 때는 조금 약세 출발하는 것 같다가 네. 좀 바로 또 회복하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를 찾자면 FOMC 때 주가가 한번 쇼크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예. 그게 지수상으로 보면은 100% 정도 회복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그렇다라고 보면 그냥 미국 증시는 기존에 있는 상승 채널, 상승 기조 그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종목별로는 어떤 종목들은 또 고가를 내고 네. 있기는 하지만 또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조정 전환한 종목들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전환되지 못한 종목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형주 중에서 최근에 제일 센 주식 4개를 골라라라고 네네. 하면 반도체에서는 브로드컴이 있을 그렇죠. 수 있고, 그다음에 빅테크에서는 애플이랑 테슬라가 있을 거고, 예. 소프트웨어에서는 팔란티어가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예. 이들 주식 중에서 보면 새벽에는 브로드컴은 또 네. 이제 상승을 했고, 애플도 뭐 한 만큼이지만 한 0.3%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은 꾸준하다는 게 네. 너무 인상적입니다. 예. 그래서 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인데 테슬라 조금 약했고 팔란티아 조금 약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상승 기조에 대한 회소는 뭐 7% 뜨고 1.7% 그렇죠. 빠진 예, 거니까 예. 뭐 네. 전혀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대신 나머지 미국은 결국 글로벌 증시가 저는 AI로 대동단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AI와 관련된 주도주들은 일부 종목들은 FOMC 이후에 단기로 조정 전환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재상승은 못하고 있고, 그게 지금 연말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 심리는 저는 그동안은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를 볼 때 비트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의 흐름이 좋으면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바로미터로 판단을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 보면은 미국에 워낙 급등주들이 많아요. 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하는 주식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주식들을 보면서 투자 선호, 위험 선호 심리가 좀 유지되나 아닌가 이런 걸 좀 측정을 해본다면 되게 한산한 하루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컴퓨팅 관련한 네. 주식들은 뭐 레지티는 하루에 지난밤에도 한 33% 올랐더라고요. 아이온큐는 양반입니다. 네. 8% 올랐으니까 굉장히, 양반. 네, 굉장히 변동성이 작은 주식입니다. 이제 아이온큐는. 그래서 보면 투자 선호 심리 자체도 이렇게 굉장히 선호되는 심리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최근에 이제 미국 단기물 금리, 장기물 금리가 다 오르고 있잖아요. 예. 이제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지나고 보면 최근 1, 2주 동안 FOMC 전후로 해서 예. 미국 장기물 금리, 단기물 금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왔던 것 예. 같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증시만 보면 한번 쇼크를 받았다가 이게 100%다 회복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금리 상승이 미국 증시의 기본적인 방향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이 금리가 포트폴리오에는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2주 전 정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AI 주도주뿐만이 아니라 뭐 경기 민감주들 뭐 이런 주식들이 그냥 다 한꺼번에 네네. 이렇게 막 올라가는 흐름이었었거든요. 근데 2주 전부터 장기물 금리가 상승 전환하면서 소위 뭐 경기 민감주라는 주식들, 그리고 금리 민감주라고 하는 주식들은 조정으로 전환되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은 지난 새벽에도 이렇게 크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단적으로 지수를 보게 되면,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아주 고가 상황인데 그렇죠. 러셀 2000 지수는 조정을 딱 받은 상황에서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금리에 대한 흐름을 제가 짚어보자면, 기본적인 증시 구조, 방향 구조에는 영향을 많이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포트폴리오 자체에는 조금 구분돼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흐름이 지난 새벽에도 그냥 거의 고스란히 네. 그냥 큰 움직임 없이 전개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지금 사흘째 4.6% 위에서 이렇게 꾸물거리던 게
장중에는 4.63, 64까지 어제도 6430까지 갔네요. 10년물이. 네. 그러다가 이제 밀리니까 증시가 좀 힘을 내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봐서는 4.6% 공방인데 이게 나름대로 또 그 비등점이라 할까요? 임계점이라 할까요? 아니면 티핑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어느 레벨을 넘으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큰 방향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포트폴리오의 변경에 영향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은 어느 레벨을 넘으면은 증시 전체가 조금 이렇게 긴장할 만한 레벨도 있지 않을까요? 그 레벨을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한 4.65 정도로 생각을 하고 4.65. 예, 4.65 정도로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금리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식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궤적 자체로 가다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 이렇게 발작적인 움직임을 그러니까요. 보이면 그러면 이제 그동안 잘 버텼던 주식들도 그걸 빌미 삼아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들이 심해지니까 그런 비등점을 저는 한 4.6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 가는 과정도 좀 찬찬히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덜 영향을 줄 것 같고 네. 이게 한 번에 발작적인 움직임으로 가게 되면 뭐 충격을 조금 주게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미국의 주도주가 AI 관련한 주식인데 네. 사실상 이 주식들은 금리하고 별로 연관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하는데도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달을 해서 쓰는 회사들이 아니라 네.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원래 회사 계속해서 돈으로. 예, 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에 그렇게 민감한 회사라고 보기 주도주 자체는 금리에 조금 둔감하고 그러니 지금도 보면 금리에 상대적으로 조금 민감한 영역들은 확실히 금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좀 부진한 것 같고 주도주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아 이러면서 견조한 흐름인 것 같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시대가 그렇게 그쪽으로 가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양자 컴퓨팅 쪽은 살짝 그 뭡니까 스토리는 좋은데 전망도 좋은데 좀 주가 움직이면 솔직히 이거 좀 테마적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원래 좀 증시가 그런가?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뭔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아직은 저는 그냥 내러티브의 영역이다. 내러티브의 영역이다. 예, 그러니까 현실화의 영역 이따가 뭐 구글 말씀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더 드릴 텐데요. 그 물리적 한계, 현실적 한계가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거 한 대 유지하는데 몇백억 든대요. 유지하는데. 유지하는 데만. 네. 뭐 그래서 아직은 내러티브로 보고 싶습니다. 근데 또 주가라는 게 원래 기대감이 있을 때 또 가장 많이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들어보면은 또 앞서 FOMC 때도 그렇고 내년도 이제 연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라고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미국의 중립금리 자체가 조금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시나리오가 내년에도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제가 이제 이런 데 많이 오시는 예. 분들이 보통 분석가 예,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팝 트레이더 출신이다 네. 보니까 사실 웬만하면 전망이나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네, 네. 웬만하면 네, 전망이나 네. 예상을 하지 않고 대응을 하자 네, 네, 주의거든요. 대응.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냥 지금 현 상황에 저는 최대한 집중하고 네, 싶어요. 네. 그리고 이 흐름이 깨지면 저는 포지션을 갈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바로바로. 네네. 예. 저는 그게 또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텐데 뭐 제가 무조건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네네. 저처럼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우리 정신 건강에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시장 자체가 예측 구간이 아니라 대응의 구간이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예.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지금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만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가격 지표들이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만 판단을 한 상황에서 그게 틀어진다고 한다면 네, 네. 그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틀어진다고 하면 그때 이제 포지션을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FOMC에서 금리를 조금은 이제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그 흐름은 달러 지수를 계속해서 강하게 만들 요인일 거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근데 그거의 궁극적인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결국은 가장 심플하게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경기가 지금 너무 좋은데
내년에 미국 경기가 나빠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미리 조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 말씀은 아주 인상적인데 뭐 트레이더 입장에서 전망 무슨 뭐 펀더멘털 분석 이거보다 바로바로 포지션을 꺾을 그렇죠. 수 있는 대응밖에 없는데 네, 저 예전에 동료가 네, 저 원달러 저 현물 트레이딩을 할 때 1분 사이에 샀다 팔았다 샀다 갔다가 4번 하는 걸 봤습니다. 1분 사이에. 대표님은 어느 정도 저는 최소한 짧으면 어느 정도? 저는 매매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좀 크게 큰 트렌드에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저는 자산 배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은 늦게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늦게 대응할 때 조금 과감하게 대응을 하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하루에 다 판 적도 있고요. 근데 그게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는 게 뭐 1, 2억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북으로 운영할 때 2,500억, 3,500억을 운영을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뭐 하루 이틀에 다 날린 적도 있었기 때문에 다 그 정도 훈장은 다 달고 계시구나. 예. 저기 우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 유튜브 컨텐츠가 국내가 많으세요? 해외가 많으세요? 미국이 많으세요? 원래는 반반으로 반반으로 시작을 시작하셨는데 예. 지금은 이제 한국 시장 하도 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 우리 시장은 네 드릴 말씀이 없었고 또 제가 중소형주나 이런 거에는 이렇게 밝은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하도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외 쪽이 많으세요. 네. 그러면 사실 오늘 김 대표님 나오신다길래 제일 묻고 싶었던 저 개인적인 질문은 사실 월가도 그렇고 우리 여의도도 그렇지만 이 정권사 내지는 그 정권가의 전망이라는 것이 그 시점 아니면 그 전망하던 그 해의 흐름에 많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월가도 사실 보면은 작년 금년하고 작년 재작년까지 그렇게 좋게 안 봤는데 금년하고 이틀 2년 연속 뭐 20몇 %씩 올라 버리니까 내년 전망은 또 전부 좋게 해버려요. 네. 이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게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고 국장 넌들이 나니까 정리할 기회가 오면 빨리 하고 미장으로 가겠다. 지금 그 부분이 저는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저는 본능적으로 야 그러다가 이거 진짜 완전 큰 엇박자 타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도 예측의 영역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러네요. 예측. 네,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그래도 앞서 잠깐 제가 글로벌 증시가 결국은 AI로 대동단결인 것 같거든요. AI로 대동단결. 근데 그쪽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 제가 확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도 해외 주식 더 포커스 맞추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쪽에 이런 포커스를 말씀을 맞출 드립니다. 때다.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앞으로 이제 AI 패권 전쟁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한참 뒤처진 상황이고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지금 견제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니까 그러면은 뭐 예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혹시 포지션을 이럴 때 바꾸겠다라는 혹시 기준이 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저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캐탈리스트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빅텍 이 AI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소위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캐펙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매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 캐펙스의 기준 자체가 수준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저는 그때는 이제 시장을 굉장히 시니컬하게 보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빅테크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뭐 이런 회사들이 정말 캐펙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요 4개 회사만 1년의 캐펙스 규모가 30조입니다. 우리나라도. 와. 한 사업 분야에만. 네. 그 정도 수준인데 이거의 규모 자체가 지금까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의 규모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면 투자 규모 자체가 떨어지면 일단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AI가 AI의 가장 최종적인 단계가
범용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AGI까지 가는 아, 예, 단계인데 예. 거기까지 현재 속도로 보면은 앞으로 한 8,00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8,000일. 예. 그럼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7, 8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직 좀 많이 남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예, 예. 좀 많이 남았다 이런 예.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계속 저는 해외 쪽이 더 경쟁력 있는 쪽이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9시 개장 전에는 보통 이렇게 뭐 지표나 미국 글로벌 증시 중심으로 한번 여쭤보고 개장하고 나서 우리 시장으로 가는데 대표님 오늘 또 처음 오시니까 평소 막 궁금했던 게 막 솟구쳐가지고 전망보다 대응이라 하셨고 네. 대응으로 20몇 년을 살아오셔갖고 지금까지 시장에서 생존하신 분이니까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것도 제가 참 직구전 질문인 건 압니다. 삼성전자 저 7층, 8층에 계신 분들하고 네. 2차 전지 지금 손실률이 50% 이상이다 하시는 네. 분들, 네. 3분의 1 토막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대응의 영역을 이미 지났거든요. 지났죠.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도 정말 많이 드리는 네. 말씀인데 우선은 그 저하고 개인 투자분들의 가장 큰 간극 중에 하나가 팔기 전까지는 나는 손실이 아니다. 아, 팔아야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평가선도 손실이다. 손실입니다. 평가손도 손실입니다. 그러니 꼭 팔기 전까지는 내 손실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건 2차 전지건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강하게 오를 주식이 있다면 네. 그 주식이 더 나은 겁니다. 그럼 빠르게 손실도 회복이 되고. 네, 예. 그 주식이 더 나은 거지. 그러니까 가장 큰 간극 중에 하나가 팔기 전까지는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니고 아니,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막 그러니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막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 주식을 예. 불안해서 먼저 파세요. 아, 이제 그런데 이게 프롭 트레이드의 최고 팁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주식 투자는 승률 게임이 아닙니다. 예. 10개의 종목을 투자를 해서 저도 7개, 8개 종목에서 다 수익 내서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요,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 손익비의 게임이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7개, 8개 종목에서 다 손절매를 쳐도 2-3개 종목에서 압도적인 네.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면 그럼 저는 수익이 날 네.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저는 머니게임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하면 안 되는 거는 손절매는 빠르게 해야 되고요. 네. 오히려 익절을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통상 반대인데 네. 조금 먹으면 짜르기 예. 바쁘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물리면 장기 투자고 먹으면은 단기 투자를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아는 머니게임의 최고의 원칙 중에 하나는 먹은 걸 많이 먹어야 됩니다. 먹은 거. 네. 근데 2-3개에서만 많이 수익이 나면 나머지에서 손실 난 게 다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손실은 빠르게, 손절매는 빠르게, 오히려 익절은 정말 신중하게. 익절은 신중하게. 예,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오늘 그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딱 와닿는 팁이네요. 근데 예. 한마디 거들자면은 지금 우리 김진 대표님 말씀하신 저게 들으면은 이해는 되거든요. 네, 근데 저건 제가 봐선 타고나야 돼요. 손절한다는 거는. 이거는 타고난 사람이 손절을 하는 거지. 그게 교육받고 훈련된다고 해서 손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물론 저도 다른 거 압니다. 저도 사실은 20몇 년을 프롭 트레이더로서 직업 네. 투자자로서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예. 그동안 단련받고 훈련하고 네. 고통받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깨우친 거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머니게임의 원칙이니까. 근데 사실 다들 아세요. 연말에 고스톱 치시면 그 머니게임을 가지고 투자를 그러니까 고스톱을 치시거든요. 예, 예. 아니, 광삼점이에 몇 번 주죠. 네.
그 대신 쓰리고 피박을 한번 씌워야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머니 게임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0.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416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7% 하락 예상되네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 67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3,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어제도 좀 상승 마감했었고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73,500원. LG에너지솔루션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3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현대차도 하락 출발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215,500원. 기아 1.8%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01,000원으로 집계됩니다.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3%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43,100원. 그리고 KB금융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97,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도 이제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 추가적으로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반등 흐름 이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30만 9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8천 원.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9천 원. 리가캔바이오가 0.3% 하락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10만 8천 원이고요. 휴젤이 보합 예상되고요. 삼천당자 2%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5만 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사실 어제장에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3%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2만 5,800원. 클래시스 리노공업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계절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 시장 자체에 정말 힘이 없고 또 거래량도 최근에 워낙 또 급감하고 있다 보니까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떠난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네, 그러네요. 네. 또 한번 열어보시죠. 또 요새는 동시효과 안 믿으랍니다. 또 동시효과하고 다른 장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저 1월 20일 이후로 확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1월 20? 차라리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도 어정쩡하지 않을까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뭘 얘기하기도 애매할 거고. 그렇죠. 빨리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냥 대응했으면 싶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지금부터 이렇게 연말 연시 동안에 이 뉴스에 시달릴 거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온통 이제 정치 관련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답답하잖아요. 이게 빨리 최소한 단기간에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겁니다. 저기는 환율 지금 장난 아닌데 네. 지금 이걸 갖다 자꾸 외환위기를 떠올리게 하고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보입니다만 저는 사실 솔직히 거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안 돼요. 네. 우리 원화만의 약세라면 이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네. 근데 조금 이렇게 최근 들어서 재정 환율이 전반적으로 좀 비싸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몇 달 전 대비 즉 우리만의 약세는 아닌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환율 이러다가 지금 이거 분위기는 1,500 찍겠는데 조만간에. 저는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좀 걱정되는 건 네. 특별한 이슈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게. 특별 이슈 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지금 우리 보면 증시도 빠지고 네. 환율도 오르지만 예. 금융 시스템의 위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사실 저렇게 환율이 문제가 되고 증시가 문제가 될 때 예. 이건 원래는 어떤 금융 시스템에 뭔가의 특별한 문제가 그렇죠. 있을 예. 때 뭔가 경고음이 막 울려야죠. 네, 지금. 네. 그런 상황이 나타날 때 이제 저렇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조치도 쉬울 것 같거든요. 조치도 쉽다. 네, 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유동성을 지급한다든지 통화 수합을 증가시킨다든지 네. 이런 조치들을 하게 되면 금방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세인 구조 안에서 네. 이게 누적적으로 지금 원화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 원화의 약세의 이유가 뭐야라고 하면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무슨 어디에 디폴트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무슨 엄청난 손실이 발생을 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게 왜 원화가 왜 약세야? 하면은 경제 전망이 안 좋아서, 경제 성장이 안 좋아서, 정치가 조금 불안해서 뭐 이렇게 되게 막연한 글쎄요. 이슈인 그래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더 걱정스럽거든요. 그게 더 걱정스럽다. 네. 사실 큰 어떤 대단한 이슈 하나가 딱 있으면 네. 그걸 해결해 주면 됩니다. 어떤 형태든. 근데 그건 지금은 그러면 약세인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안 좋아서. 그럼 해결 요인은 우리의 경제 성장을 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속도는 전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빠르다고 생각해요. 원 달러의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조 자체 그래서 속도는 둔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조 자체를 바꾸려면 굉장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뭐 아까 8시 28분자 속보 보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아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이런 식이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외환당국 개입하고 이제 뭐 영내외 딜러들 롱플레이하고 네. 뭐 사실 딜러들도 지금은 다 집에 쉴 때인데 지금 뭐 메이저들이 여기서 뭐 지금 환율 갖고 승부 걸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입니다만 아니 그 말씀은 그러네요.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 다 했는데 의사 선생님 보고 나서 뭘 못 찾으면 그게 오히려 더 겁나겠다. 그런데 내 몸은 안 증상은 좋은데. 계속 있고. 몸은 네. 안 좋은데 어딘가 아프고 그거 한데 의사 선생님이 뭐 보이는 건 없네요 하면은 그냥 아픈데 스트레스 때문이세요. 그게 제일 싫어요. 근데 그 말씀은 맞네요. 우리 환율이나 우리 지수가 스트레스 받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속도는 너무 좀 빠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 속도는 분명히 정부 당국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기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일단 분모, 달러 지수가 예. 기본적으로 강세인데 저는 새벽에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예. 좀 짜증났던 부분 예. 중에 하나가 달러 지수 많이 안 셌거든요. 글쎄요, 네, 그냥 맞아요. 그냥 예. 108에서 그냥 네. 놀고 있어 그냥. 근데 역외환율은 더 올랐다. 더 올랐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냥 너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아픈 거죠. 예, 우리가 아픈 거고, 근데 그 이유가 아직 그냥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뭐 그런 건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면 오히려 더 해결하기가 어려울 거다. 어제 또 한은에서 이례적으로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안인가 네. 보고서 내면서 아예 대놓고 1월달에 당장 그냥 금통위에서 금리 내리겠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이거 참 이례적인데 금리 인하 시그널을 확실히 줬단 말이죠. 그렇죠. 지난번 금통위에서 금리 네. 인하 할 때도 사실은 좀 깜짝 금리 인하였던 그랬죠.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추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오히려 저 시장은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고 또 이제 머릿속에 우리나라 국민들 머릿속에 하나 이렇게 서로도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렇죠.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디플레. 근데 우린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 갖고 그렇게 올 한 해 자산 시장을 띄워왔는데 그러니 경기 부양적 금리 인하냐 네. 아니면 경기 침체에 뒤따라가면서 허겁지겁 내리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 반응이 달라지네요. 네. 우리는 후자에 가까운 후자라고 봐야죠. 후자라고 봐야 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예측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지금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사실 뭐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삼성전자 들고 계시는 분들이면 계속 손실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미국 갈까요? 그 기세 좋은 종목들로. 아니 포트 이렇게 잠시 보면은 완전 전문가인데 질문하는 거는 완전 또 초보거체예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어떡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데요. 참. 예.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시면 좋겠. 네. 이거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하신 건데 사실은 아유. 정답을 말씀 주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가셔서. 가셔서 그러니까 근데 딱 가는 순간 아니면 네, 바로 또 나올 수 있는 아니다. 그 네. 순간 내가 안 팔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가시면 안 돼요. 개장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12월 27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거래량이 한산한 가운데 혼조에서 마무리가 됐고 일단은 뭐 지금 고용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괜찮았습니다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서 일단 10년물 국채 수익률 반짝 치솟았다가 다시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요 기술주들 이제 애플은 또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고 어제 국내 증시 굉장히 힘이 없었죠. 양측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떤 출발 보이는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4% 떨어집니다. 2,419포인트, 코스닥도 0.2% 하락하네요. 67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이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4% 올라갑니다. 17만 900원. LG에너지솔루션 소폭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34만 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권이네요. 93만 5천원. 현대차가 0.4% 하락합니다. 21만 6,500원. 기아가 1.5% 떨어집니다. 10만 1,300원이고 셀트리온이 1.48% 올라갑니다. 18만 5,6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떨어지네요. KB금융 0.4% 하락으로 8만 5,100원이고 네이버도 0.3% 하락 흐름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5% 올라갑니다. 30만 2천원권 지금 4월 연속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1% 상승합니다. 11만 1,200원. HLB도 올라가네요. 6만 6,700원. 에코프로도 0.5% 상승합니다. 5만 9천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소폭 올라가면서 10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은 0.5% 떨어집니다. 27만 5,500원. 삼천당작 0.3% 상승합니다. 15만 4,300원. 신성 델타테크 3.8%, 4%까지 올라갑니다. 이로써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클래시스가 1.3% 떨어집니다. 지금 47,650원. 리노공업이 강보합권으로 19만 5,1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금 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자 암호 관련주들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쪽에서도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퀀텀 컴퓨팅 그리고 뭐 리게티 컴퓨팅 많이 올랐고 아이온큐까지도 8%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코위버가 11% 급등합니다. 6,550원, KCS도 7% 강세, 엑스게이트도 4% 이상 올라갑니다. 9,700원이고 ICTK도 14% 급등합니다. 9,600원, 그리고 하늘소재과학도 2%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윈플러스도 지금 9% 강세고요. 그 밖에 QSI도 3.6% 올라갑니다. ALT도 8% 상승하면서 8,530원이고 우리로도 지금 3.9% 강세고요. 그 밖에 드림시큐리티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뭐 양자암호 관련주들 움직임 좋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보게 되면은 뭐 5G 관련주, 통신장비 관련주들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첨단소재가 지금 상한가네요. 그리고 코위버도 11% 급등 중이고 기가레인 KMW가 3%에서 2% 강세고요. 이게 또 양자암호 관련주랑 엮인 종목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섹터들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뉴러모픽 반도체 관련주,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도 일부 상승 보여줍니다. 에이직랜드가 3% 상승하네요. 35,200원.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1% 올라가고 링크 제니시스도 2.4% 상승 중입니다. 다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종목 간에도 좀 혼조세의 흐름 이어지고 있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초전도체. 아무래도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냐 아니면 또 이온 트랩 방식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임 보여주네요. 신성 델타테크가 5% 강세 12만 8천원이고 서남도 1.5%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파워로직스, 덕성까지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소폭입니다만 순매수 보여줍니다. 94억 원 매수 우위고 개인은 63억 원, 기관은 28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06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9억 원, 102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선물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1,232계약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는 108 수준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달러 환율은 2원 70전 상승한 1,467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참 환율이 좀 많이 또 올라가네요. 환율. 그래도 예, 지금 당국이 지금 어쨌거나 방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전일 대비
2원 30전, 40전 정도인데 여기의 환율보다는 그래도 개장초 좀 눌러주는 그런 영상인데 지수가 더 밀리나? 저기 아까 또 그 마무리 그러니까 예.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뭔가 네. 상황이 변하면 예. 당장 포지션을 정리해야 예, 되는. 그때 그냥 팔고 나온다. 이렇게 그 포지션을 끊는 거에 너무 막 미련 가질 필요 없다라는 그렇지만 거죠. 않으셨으면 좋겠고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좋은 데서 놀면 좋은 데서 놀면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시장에서 놀면 네네. 이게 대충 골라도 주식이 잘 올라갑니다. 흔히 말하는 물방고 기반.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나쁜 시장에서 올라가는 주식을 찾는 게 어렵죠. 사실 정말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뭐 극단적으로 뭐 그렇게 강남 클럽을 가야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전 이게 세상에 삼남만상이 다 주식시장에 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약간 영등포 나이트하고 강남 나이트하고 다른 느낌. 그건 너무 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강원도 인제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시네. 네. 그렇게 말씀을 그래야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받아들이시는 것 있어요. 같아서 그래서 그냥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죠. 그리고 좋은 시장은 나올 수 있는 찬스도 쉽게 주는 편이고요. 그래요. 그러면 물 좋은 데서 놀아라 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대표님 이렇게 자주 이렇게 다뤄주셨던데 이 팔란티어 테크 말입니다. 네. 와 이게 작년 한 4, 5월까지만 해도 이게 5불대였네. 네. 이게 지금 84불 네. 찍고 82불인데 도대체 이게 몇 배입니까 그러면은? 근데 이게 뭐 하는 회사며? 네. 뭐로 돈을 벌며 실제 돈을 벌고 있습니까 이거? 이 회사는 수익이 납니다. 나요? 네, 수익이 잘 나는 회사고요. 네. 단지 부담스러운 거는 우리가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밸류에이션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많이 비쌉니다. 조금 조금 비싼 거는 알겠고 많이 비싼 건 아는데 조금 많이는 뭡니까? 그냥 뭐 그게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이게 PE 기준으로 해서 한 400배 가까이 정도 예? 되거든요. P가 400배. 포드 P로 네. 400배. 예. 근데 밸류에이션 보세요 트레이딩 하실 때? 예, 저도 참고는 합니다. 참고는 네. 하시고. 참고는 하신다. 네. 네, 이제 그래서 뭐 그런데 이 회사가 그렇다고 전혀 약간 좀 테마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회사가 그 데이터를 예. 고객들의 데이터를 예. 잘 구조화시켜서 고객들에게 맞는 데이터가 뭔지를 잘 선정을 해서 예. 의사결정 과정에 그 데이터가 서포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클라우드의 데이터 서비스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고객들로부터 fee 받고. 네.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올해 4월에 네. 네. AIP라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예. 출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 같은 이 AI 모델이 아니라 이 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데이터를 보다 더 AI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이거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에 주목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회사의 순이익은 많이 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좀 이 팔란티어를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AI 지금 시대가 보통 한 5개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추론의 단계, 그다음에 챗봇의 단계, 추론의 단계, 에이전트의 단계, 그리고 혁신가의 단계, 그리고 이제 조직가 AGI의 단계, 총 5개 단계가 네네.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 이제 요 세 번째 단계인 AI 에이전트 단계 초입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미국에 관련한 주식들은 이 AI 에이전트라는 단계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설명이 되고 있기도 해요. 네. 근데 이 AI 에이전트 단계라는 게 뭐냐면 최소한 왜냐면 그 전에 챗봇이나 뭐 이 예. 정도에서는 그래도 AI한테 물어본 다음에 내가
사람이 좀 생각을 해서 수정을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AI 에이전트 단계로 간다고 하면 일정 부분 특정 분야는 AI한테 그대로 좀 맡길 수 있는 단계이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각광받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일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실제로 하반기 이후의 흐름을 보면 상반기만 해도 M7 아니면 주식이 안 올랐잖아요. 그랬죠. 네네. 근데 하반기부터 이 AI 에이전트 시대에 진입했다고 하면서 사실상 주가 상승률로 보면은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빅테크 업종을 확실하게 추월하기 맞아요. 시작을 합니다. 주가 그리고 상승률에서. 네. 그 사이에 이제 팔란티어가 예. AIP라는 AI 소프트웨어 모델을 개발하면서 발표하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예.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나와스마미가 수장으로 있는 정보 효율화부가 도지. 이제 네.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근데 팔란티어가 전체 매출의 40% 정도가 정보 매출이거든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근데 특히 이 정보 매출 중에서도 국방 쪽 매출이 엄청 높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특히 국방 쪽의 매출이 높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확성 그리고 보안의 수준은 굉장히 높을 거라는 걸 사람들은 다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겠네요. 되겠죠. 네. 그 상황에서 이 정보 효율화부가 하겠다라는 게 뭐 국방부, 그다음에 교육부, 의료 분야를 통폐합해서 인원 감축하고 효율화시켜서 정부 재정을 효과적으로 만들겠다. 이게 목표이잖아요. 네.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해고를 할 거고 이랬을 때 일을 계속 해야 될 거란 말이죠. 예. 그럼 그 일을 하는 거를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기본적인 환경인 것 같고 그 환경 속에서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팔란티어는 이미 정부와 대군사 분야에서 레퍼런스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사실 팔란티어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가가 떴다. 예. 특히 이 AIP라는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2, 3개월 정도 이후부터 떴다라고 저 차트 보니까 저 중간에 기어 변속 한번 하고 기울기가 달라졌네요.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 환경 팔란티어가 경쟁적으로 기술적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기는 하는데 그거는 제가 뭐 안 써봐서 잘 모르겠고 어찌 됐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현재 경영 환경 이런 것들이 지금 팔란티어 밸류에이션이 거의 P가 400배 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주가가 빠지지 않는 그런 강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게 저기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 돈도 많이 들어가 있죠. 저 종목에. 팔란티어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보다 이제 팔란티어 투자금이 더 많다고 더 하더라고요. 많다 할 정도로. 네, 네. 저는 애플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애플은 단순히 아이폰 회사가 아니라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를 비롯해서 또 애플 인텔리전스 이제 AI 회사로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사실 뭐 모르는 사이 스물스물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애플에 대해서는 딱 이제 AI 회사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떨까요? 일단 애플도 이제 자기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AI 회사로 보는 게 맞겠죠. 예. 근데 다만 이 거대 언어 모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거대 언어 모델은 좀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 자체의 경쟁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그래서 주가 빅테크의 흐름을 보더라도 일정 구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셌다가 아 맞아요. 일정 구간은 메타가 제일 셌다가 예. 또 일정 구간은 아마존이 제일 셌다가 뭐 요렇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애플이 상대적으로 강한 구간에 진입한 것처럼 느껴지기는 네, 합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제가 AI 단계에서 지금 AI 에이전트 단계에 예. 처음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AI 에이전트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현상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엣지 컴퓨팅 혹은 온 디바이스 AI란 말이죠. 네. 근데 빅테크 중에서 온 디바이스 AI 생태계에 관해서는 애플이 가장 독보적이죠. 독보적인 생태계를 네. 가지고 있는 회사인 건 맞는 것 같고 또 온 디바이스 AI로 가게 되면
LLM이 아니라 SLM이라고 해서 네. 이제 언어 모델의 경량화가 필요할 텐데요. 네. 경량화 쪽에서는 애플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고 이미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애플이 단기적으로 가장 좀 인정받고 에이전트 시대에 진입하면서 애플이 이제 갑자기 AI 회사로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고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 생각은요.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구간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나고 나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다 보니까. 네, 지나고 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건 아마존이건 메타건 알파벳이건 그 퍼포먼스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달리기 한 상황에서 누가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네. 느낌인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누구는 약간 곡선주로해서 강하다 네. 하면 지금 곡선주로해서 예. 누가 강한 거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LLM 경쟁, 거대 언어 모델 경쟁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승부도 안 난 상황이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지나고 나면 다 똑같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지금이 애플이 조금 센 구간에 진입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찐쌤 저기 설명을 듣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앞으로가 좋아 보여서 붙들고 몇 주, 몇 달 기다려 보겠다 이런 투자가 아니고 그 시점에서의 주도주에 올라타시는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야,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거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앞으로 가끔. 그 주도주는 장이 좋아야 장이 좋아야. 완곡하게 표현 잘하시네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